안녕하십니까. 평택메카 부동산의 행복한 부자 공인중개사 김진철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가이드라인이 평택시에서도 확립이 되었는데,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의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가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은 농지법 제2조의 제1호 나목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되겠고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의 농지의 범위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간이 저온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소 중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 농막 등의 범위에서 제2호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첫째, 농업인과 둘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설치 주체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데, 농업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두 번째,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하여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셋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네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주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얘기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8호에 근거하여 나와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23조 각호 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주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자신이 설치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쉼터의 설치 주체, 활용 대상자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이란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농지법 제2조 제1호 과목에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단연성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농업인 등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서 고용한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경우에는 직접 활용에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써 설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용에 관하여 사항인데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농업인이거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즉 세대원을 포함해서 직접 활용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농막은 최대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즉 6평이죠. 이번에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면적은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세대당 총 연면적 합이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 바닥면적 합을 얘기하고 33제곱미터는 평수 한산할 경우 10평이 되겠습니다. 즉 설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내인데 거기에는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연면적과 건축면적의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합은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한 필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이 동시에 설치 가능한데, 다만 두 시설물의 연면적 합이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농막과 쉼터의 별도 시설로 식별이 가능할 때 동시에 설치에 가능합니다. 이상이 설치 면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할 텐데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상에 임시 숙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주택에 가해지는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농기촌에 앞서서 농업, 농촌체험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 임시 숙소이며 주말, 체험용농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토록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요건에 따라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고하는 절차인데, 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신사 거부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전입신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소유자가 기어코 쉼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상시 거주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상시 거주 목적이라면 농지의 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거주와 임시 거주 있는데, 상시 거주란 30일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또한 농지, 즉 지목이 전이거나 답, 과수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농지 담당 공무원이 협의하여 쉼터 등에 전입하는 건지 확인을 하고 민원인에게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 쉼터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면사무소에 가면 출입문, 현관문 등 앞에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로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용이 키포인트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대상 농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둘째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면 이는 농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농지란 무엇인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서 실제 이용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명 토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부칙 2조 경과조치 등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입니다. 이들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다년생 식물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정원 및 시설 녹지 조성 목적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아님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즉 다년생 식물 재배지가 아니다는 것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설치 농지의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될까? 즉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면적은 주차 면적, 데크 등 부속 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설치 농지 최소 면적은 쉼터 면적, 쉼터 건축 면적의 주차 면적, 데크 부속 시설 면적 합한 면적의 2배 내에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보면 10m 곱하기 3.3m짜리 쉼터를 만든다 할 때 면적이 쉼터 면적이 33제곱미터인데 플러스 부속 시설로 데크 15, 정화조 10, 주차장 13.5, 즉 부속 시설의 면적이 38.5제곱미터면 최종 연면적 합계는 71.5제곱미터인데 여기에 2배 면적, 즉 143제곱미터까지 농촌체류형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즉 쉼터에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 경우 그 도로 면적만큼은 설치 농지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즉 도로 면적은 설치 농지 최소 면적에서 예외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농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타인 소유 토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축조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할 경우 축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모든 농지, 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에 나와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농지에 한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외 농지 모두에서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내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누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또한 주말 체험용농 등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외지인이 관외지 사람이 주말 목적, 주말 농장 목적,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촌 체력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에서만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법 부칙 제2조 주말 체험용농 목적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인데요. 2021년 8월 이전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쉼터가 설치 가능하다. 예적인 내용이 있는데 즉 오래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를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완화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 연도는 2021년 8월 이전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자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완화해 주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대상 지역 농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설치 제한 농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연재해 등 위험지역이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있네요. 국토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제지구내 농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내 농지, 세 번째는 급경사지 자연예방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붕괴 위험지역 내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농지들이고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별법으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등이 설치 제한 농지에 해당됩니다. 기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문화재, 경관, 안전,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제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시고 또한 지자체별 도시 계획 조례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개인의 재산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설치 제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는 습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중에 도로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로 조건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도로법상의 도로나 현황 도로 등에 인접한 농지일 것을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 되겠고요. 현황 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 도로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유인데 화재 등 위험사항 발생 시에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현황 도로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해서 항공사진이나 도로명 주소,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의 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현황 도로 기준을 산림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황 도로란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인도는 제외합니다. 화재가 발생 시 하나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도로를 설치했는데 이를 인도라 합니다. 현황도로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현황도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미 2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현황도로에 해당됩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넷째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거나 농로에 해당한 경우 현황 도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판단하는 현황 도로란 기존의 길 위에 포장이 완료된 도로를 말합니다. 농촌철형 쉼터와 그 부속 시설의 일치는 필지 내 자율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쉼터와 부속 시설은 도로와 거리를 별도로 구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 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 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 운영토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방차 한 대당 호수 길이가 20m인데 10개까지 정착 가능한 거리가 소방서 협의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지임도로가 아니므로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된 도로에 해당됩니다.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 1호 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생산 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관한 평택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딱딱한 면이 있겠지만 자주 듣다 보시면 확실하게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